네, 목요일에 시장 강자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랑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지난주는 나오실 그쵸. 때마다 상승하는 예.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약발이 다 됐는지 지난주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시장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좀 너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다 해서 포기할 시장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또 막판의 변동성이 되게 컸는데 코스닥 바닥을 좀 어디까지 봐야 할까, 지수 지지가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매도 물량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고 중대형주가 그동안 보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좀 괜찮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시장 자체가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 물량이 그래도 좀 잡아주는 종목들이 좀 괜찮은 흐름들이었고, 뭐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괜찮았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요 며칠 동안 4일 연속인가 5일 연속인가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 순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어야 좀 코스닥이 좀 더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대형주의 움직임과 중소형주의 움직임의 차별화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그렇다 해서 너무 또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들을 많이 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시점을 좀 만들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어느 정도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면 좀 중소형주들도 눈치를 보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요. 지금 현재 당장은 좀 힘든 부분들이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당장 힘든데, 개인 투자자분들만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기관에 증권사 하우스 쪽에 일을 하는 애들도 애들은 아니죠. 예,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안 힘들 것 같습니까? 내려가면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가 다 파란불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분명 지혜롭게 이 고난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금 전략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매니저님의 또 해안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하락장 안에서 개별적인 종목들, 테마주들만 좀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수급 쏠림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테마를 앞으로 시장 강자로 보실지 저희가 테마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강한 섹터로 제약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이틀 전에도 경기방어 성격으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었죠. 네, 제가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변동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 자체가 큰 상승도 없겠지만, 그렇다 해서 큰 하락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코스닥은 좀 그 외로 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좀 만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코스피가 또 좀 좋은 움직임 좀 가져가면 코스닥도 어차피 따라오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어 나가는 위치에는 놓여져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어요. 네.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오늘 보게 되면 10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8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듯 전기전자 쪽만 지금 현재 좀 편식해서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진다면 충분히 다른 종목 쪽으로도 상승 흐름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들을 좀 잡아주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슈가 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도 보면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의 차별화가 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하나의 또 순환매매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가 발생하면 제약바이오가 또, A라는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B라는 종목이 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약바이오로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은 못 올라가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은 어차피 순환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분명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 다시 한번 더 좀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잠깐 동조화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현재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랐죠. 앞서서 중소형주가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재료가 나오면 또 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제약바이오보다 중소형주 쪽이 나을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였고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 분위기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뭐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대형주들은 어차피 뭐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또 실적도 발표되고 또 하반기 또 예측이라든가 또 내년 내년 성장률에 대한 이런 예측치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가이던스들이 나와주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주가 상승 흐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중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현재 좀 들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달에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미국에서 면역 항암 학회가 있습니다. SITC라고 하는데, 자, 이 SITC가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이고, 이제 11월 달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제약바이오즈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면 T세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NK세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항암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희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T세포나 NK세포를 이용해서 신약물질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도 차근차근 좀 움직이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관찰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약바이오 대형주는 실적 기대감, 중소형주는 다음 달 학회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가 이미 사실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략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지금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인데 하락 장서 앞으로도 좀 두각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좋은 내용들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지금도 엄청난 이제 현금 캐시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그랬다 지금 발주량도 CDMO, CMO 할 것 없이 발주량도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정말 걱정 없는 종목이다. 만에 하나 코스피가 내일도 내려가고 코스닥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전혀 걱정을 할 필요 없는 어떻게 좀 보면 적금 든 것보다 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2.62% 수익을 내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해드렸고요. 이번 주 지금 2번 연속 제약바이오주를 강자 섹터로 꼽아주신 만큼 오늘의 공략주를 또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종목을 내일의 공략주로 보실지 제약바이오 안에서 내일장 공략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오이뮨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네오이뮨텍을 좀 가져놨는데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게 이제 T세포를 이용한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치장암이라든가 MSS, 대장암 환자를 통해서 자, 그 결과가 어느 정도쯤 이번 SITC 쪽에서 결과가 좀 나와줄 것을 보고 있고요. 네. 한 대략 5개 정도가 좀 내용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바이젠셀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자, 바이젠셀이 오늘 보니까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동사 또한 T세포를 이용해서 희귀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여 준다면 그와 같이 T세포를 가지고 면역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동사 또한 좀 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오늘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래도 바이젠셀도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오이뮨텍 또한 추세적인 움직임이 아직 무너진 것도 아니고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거래량도 점점 평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승 추세 전환 신호가 아주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면 오늘은 바이젠셀이었지만 내일은 네오 이문텍이 주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네오 이문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실제로도 차트를 보면은 상승하다가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더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네오 이문텍에 대해서 뭐 투자 전략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네. 자 일단 매수가는 4,000에서 4,1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약 바이오를 강자 섹터로 꼽아주셨고 또 그 안에서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네오 이문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6,000원에 손절가 3,500원 기억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섹터와 종목까지 저희가 전략 짜봤고요. 오늘 여러 가지 테마와 섹터 종목들이 올라온 만큼 과연 오늘의 특징주 10가지는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신라젠과 금양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올라와 있고요. 카카오뱅크,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일제히 또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죠. 반대로 오늘 2차 전지주가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미래나노텍이 상승으로 마감했고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오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신라젠을 또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강자 테마로 짚어봤으니까 내일 의견은 고이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신라젠에 대해서는 이제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인가요? 네,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횡령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또 뭐 액면 분할 되기 전에는 15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네. 종목이었고 15만에서 그야말로 이제 수직 낙하를 하면서 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거래 정지됐는데 우리가 이제 종목 이렇게 이제 또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한번 더 거래가 재개될 때는 그 기준점이 종가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50%에서 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형성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100원이었는데 오늘 8,380원에서 시초가가 형성되었는데 기준가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31% 정도 예. 하락으로 좀 시초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상한가는 뭐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 급등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래 우리가 신라젠에 대해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했던 이유가 네. 벡사팩이라는 또 새로운 신약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약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이제 없앤다라는 거죠. 그런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특별하고 정말 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뭐 그런 형태의 어떤 항암제였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임상실험 실패를 했었고 백사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신라젠이 그 외에도 지금 뭐 스위스라든가 여러 이제 국제 제약회사들을 통해서 신약물질을 가져와서 임상실험을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 부분들이 뭐 좋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좀 더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좀 더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오늘 같은 경우에 심리적인 요소로 좀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정말 신라젠이 좋아서 올라갔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고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신라젠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스탑을 하고 추후적인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라젠 그동안 또 거래 정지되었던 또 이슈와 얽혀 있어서 좀 거래가 재개되냐 안 되냐 굉장히 좀 큰 이슈였는데 주가 올라줬지만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은 스탑 의견으로 저희가 알려드려봤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종목 어떤 걸로 볼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항공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팬데믹 기세가 꺾여서 좋아했더니 이번에는 지금 강달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으로 그대가 좀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항공주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요, 매니저님?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는 벌고 뒤로는 미치는 장사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물론 여행
국내 이제 아웃바운드 시장이 좀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공기를 우리가 도입할 때 대략 한 1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대당 뭐 그 부분들을 현금을 주고 사오는 건 아니에요. 거의 리스 형태로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부채가 달러 부채입니다. 원화 부채도 아니고 달러 부채가 20조나 됩니다. 20조나 되는데 지금 같이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흐름이 너무 강해지면 20조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20조에서 1%만 올라가더라도 2천억입니다. 2천억. 그러니까 2천억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금과 이자만 2천억이 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들이 환율 때문에 환율이 내가 원래 지급하던 이자보다 10%나 더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2조라는 거죠. 20조에 대한 2조가 또 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지금 여행 항공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환율에 따른 문제는 분명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다가 또 항공주들의 주가에 상당히 또 영향을 주는 게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네. 최근에 뭐 100달러 이하로 좀 내려와서 좀 뭔가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라든가 확장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감산 문제라든가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내용들이라든가 오펙 플러스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항공주에는 부정적인 좀 내용들이라고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도 뭐 좀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데 어디서 정확하게 저점을 잡을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저점이 잡히는 시점은 분명 환율 시장이 좀 더 안정화를 보여주고 유가 또한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나 항공주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업계에서 항공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양새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리오프닝 안에서도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좀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리오프닝 그럼 종목별로 섹터별로 저희가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른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도 좀 스탑 의견이실까요? 저는 지금 현재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그나마 이제 카지노가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행주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뭐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겠지만, 네. 뭐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아웃바운드 시장이 커지면서 좀 실적이 좀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번 겨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 수 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력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미국에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좀 팽배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들을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뭐 아무래도 또 달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뭐 미주 쪽이나 이제 북미 쪽에 국내 인바운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바운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고 그렇다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제 VIP 고객들이 많이 국내를 방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GKL이라든가 강원랜드라든가 이쪽에 그래도 환율 수혜 쪽으로 해서 하나의 또 수익 구조를 좀 더 올리면서 실적 전환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카지노가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리오프닝은 좀 달러와 유가의 향방을 잘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리오프닝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테마주 안에서 이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가 오늘장 테마주 안에서 급등세를 보였죠.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7%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남선 알루미늄은 사실 그런데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저는 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남선 알루미늄에 대해서 제가 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자, 두 번째는 러시아예요. 자,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알루미늄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대량 생산을 하는 이제 국가라는 거죠.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알루미늄은 공급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은 좀 약간 뭐 투자자들이 시장이 워낙 또 지수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뭐 강하게 상한가 가지고 갔다가 14.9% 정도에서 좀 마감이 되긴 했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남선 알루미늄 뭐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고점을 찍고 윗꼬리를 크게 달긴 했지만, 네. 뭐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게 되자면 남선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가 다른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좀 아무래도 국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뭐 당연히 우리 국내 유통하고 있는 알루미늄 회사들의 실적 전환과 실적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 막판에 힘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있었던 만큼 테마까지 붙으면서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알루미늄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네요. 남선 알루미늄은 내일장 고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테마주 안에서 이 종목도 짚어봐야겠죠.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려시멘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멘트 오늘 1.57% 올랐죠. 장중에는 더 크게 올랐는데 오늘 급등한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유연탄 가격이 상승한다. 또 이 세계 최초 탄수흡수 콘크리트 상용화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엮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고려시멘트 급등한 이유와 함께 내일장 의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고려시멘트 오늘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이,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화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화력 발전소 비중이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50%가 넘습니다. 뭐 거의 55%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나 됩니다. 화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자,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중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화력 발전소가 대략 60에서 70%까지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화력 발전소가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유연탄에 대한 소모는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겨울 시즌으로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난방에 대한 지출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유연탄이 다시 한 번 더 좀 9월 달에도 유연탄이 상당히 크게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단가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LME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CME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일단 고려시멘트에게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왜?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 고려시멘트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오늘 뭐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네. 오늘 순간적으로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17% 올라갔다가 뭐 1.5% 정도로 좀 마감을 해주긴 했는데, 추세가 그동안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하락하는 추세였고, 그게 다음에 좀 반등을 좀 8월 달까지 올랐던 이유가 뭐 시장 자체가 워낙 또 베어마켓 랠리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잠깐 반짝 올랐다가 최근 지수도 하락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오늘 좀 좋은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654만 주가 형성되었고, 상장 주소가 약 200만 주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추세적으로 반등 신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동사의 호재 내용이 나온 내용들도 보더라도 고려시멘트 이제는 저점 잡고 반등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고려시멘트는 급등을 했는데 다만 나머지 관련주가 따라오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고려시멘트와 여타시멘트 관련주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러한 주가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려시멘트만 대장주로서 좀 봐야 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고려시멘트가 뭐 오늘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네. 뭐 꼭 시멘트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연탄의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시멘트 업체들과 차별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시멘트 안에서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일어나긴 좀 힘들지 않겠냐. 고려 시멘트만 좀 올라가는 좀 약간 편향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고려시멘트까지 내일장 종목들의 전략 짜드렸고요.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십니다. 댓글에서도 쫑쫑님께서는 추천주 들어가기가 겁나요이라고 하실 만큼 좀 걱정이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CPI 지표가 시장에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뭐 기대, 우려 섞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밤에 CPI가 사실 0.5%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무래도 안 좋죠. 안 좋은데. 네. 자, 간밤에도 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부분들이 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주었고, 그렇다면 PPI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예. CPI가 안 올라갈 수가 있냐. 당연히 뭐 PPI 올라가니까 CPI는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자, 그 부분에 있어서 CPI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래 시장에서는 8.1% 정도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뭐,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달에 이제 8월 CPI가 8.1% 정도를 예측했는데, 네. 결과를 이제 까서 보니 8.3%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래도 좀 하향 조정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8.3%보다 좀 위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좀 조정받은 이유가, 오늘 저녁에 있는 이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CPI의 내용들 때문에 미리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예.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반대적으로. 근데 그런 종목들까지 같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았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했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공매도를 강하게 가져가냐, 그런 시장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개인 투자자분들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일단 CPI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 사살을 하고 싶다라는, 확인하고 주식시장에 대응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저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튼 시장 자체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CPI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선 반영된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금요일을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매매해봐야 뭐해, 아침에 반짝 움직이다가 또 오후장 되면 쭉 내려가겠지 그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금요일날이 굉장히 일주일 중에 중요합니다. 왜? 금요일날 어떤 종목을 픽하냐에 따라서 다음 주 수익률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하루이기 때문에, 금요일을 절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내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가지고 좀 적극적인 두 눈 크게 뜨시고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밤 있을 미국 CPI 지표를 좀 지켜보시면서 내일장 시장도 잘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로 가면은 매니저님과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저랑 밀착해서 좀 얘기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자, 유튜브에서 MBN골드 박수범을 좀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들어오면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규칙이 없는, 그야말로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또한 같이 내려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망을 하셨을 테고, 많은 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텐데, 저는 그래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강자 코너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